올해 한국 땅을 밟은 첫 번째 외국 손님은 중국인 왕얀니 씨입니다. 벌써 20번째 한국 방문이지만 새해 첫 손님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아든 지금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어느새 우리 곁에 가득한 중국인 관광객. 흔히 중국어로 여행객을 뜻하는 요우커라는 말로 불리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요우커는 총 617만 명. 2018년에는 무려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몰려드는 요우커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한데요. 요우커 1000만의 시대. 이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세상을 말하다의 김용학입니다. 저는 지금 명동 한복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대한민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빅데이터, 먼저 승용차 92만 대라는 숫자가 눈에 띄는데요. 요우커와 이 숫자가 무슨 상관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준중형 승용차 92만 대가량을 수출한 경제 효과가 자그마치 14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액수는 2014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쓰고 간 돈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감이 오시겠죠? 중국 관광객의 방문이 내수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또 크루즈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는 중국인 관광객들.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데요. 작년 메르스 여파로 조금 주춤해 617만 명이 입국했고 올해는 740만 명이 그리고 내년엔 1000만 명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소비 지출은 자그마치 15조 원, 올해는 19조 원으로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급격한 요우커의 증가는 우리 생활도 바꿔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패션의 중심지 명동.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며 화장품 가게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중국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곳곳에 중국어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한국 화장품을 살까요? 我觉得韩国的质量比较好，然后也是比较有名气的。韩国女孩皮肤都很好，然后一种就影响嘛，然后中国人现在都来韩国买化妆品。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관광 목적 1위는 쇼핑입니다. 그리고 식도락, 유적 탐방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물건을 사기 위해 한국을 찾는 요우커들.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 제품은 그 첫 번째가 화장품, 그리고 휴대전화, 그 다음이 가전제품의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반드시 사서 귀국하는 한국의 가전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기 밥솥인데요. 한국의 한 밥솥 브랜드는 중국 내 외산 브랜드 판매 1위를 차지하고 또 국내 면세점 내 매출도 60에서 80% 상승했다고 하네요. 서울 중심지의 한 대형마트.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형마트지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곳곳에 걸려있는 중국어 안내문인데요.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화장품, 밥솥뿐만 아니라 생필품까지 사고 있었습니다. 이에 맞춰 마트 쪽에서도 중국어가 가능한 판매 직원을 배치하며 중국인 유치에 적극적인데요. 과연 이들은 한국 마트에서 무엇을 샀을까요? 然后买了很多吃的、用的，然后衣架就是看韩剧，喜欢韩剧，喜欢韩国啊。第三个问题就是买了多少钱？买了20万。买了糖果，然后饼干，然后还有这种护手霜，13万的韩币。 마트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사는 상품을 매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니 주로 과자류, 한방 샴푸, 여성용품, 헤어 에센스 등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1위를 차지한 필수 구매 품목. 바로 한 제과 회사의 초코 과자인데요. 이 과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요우커 구매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또 이 제가 회사는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2015년 중국 소비재 억대 클럽 20위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중국인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상품들. 해당 마트에서는 구매한 상품은 바로 보낼 수 있게 국제 택배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구매력을 자랑하는 중국인들의 씀씀이. 특히 한꺼번에 대량 구매를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동에서는 늘 이렇게 쇼핑백을 가득 든 중국인들을 마주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한국에서 대체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 걸까요? 80%，然后大概是1万左右，1-2万左右，2万左右，1-2万人民币。韩国现在过来旅游都是以购物为目的。2-3个月吧。2-3？不是2-3个月的工资。1万，花多少钱？1万人民币。1万。不是每次买东西都会买这么多，是很久才会买这么多东西。因为要到年底了。 한국을 방문한 요우커 한 명이 쓰고 가는 돈은 평균 260만 원 정도인데요. 전체 외국인 관광객 평균보다 38%나 높고 일본인 관광객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의 구매력이 크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는데요. 간혹 내국인이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뭐 사러 들어가시나요? 지금 화장품이요. 근데 뭐 안 샀어요? 네. 왜요? 저희 신경도 안 쓰고, 신경도 안 쓰고 외국인한테만 인사해주고 저희는 신경도 네 맞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의 경우에도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어떤 물질주의 같은 것들이 이렇게 팽배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명품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과시하는 뭐 이런 문화가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선물을 해외여행자들이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탁하는 그것을 들어주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610만 정도가 왔을 때 생산 유발 효과가 19조를 상회하고요. 고용 유발 효과가 17만 명을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00만, 2천만 명의 중국 관광객들이 올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가 매우 커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면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흩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지만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면 중국 관광객들의 성향을 알 수 있는데요. 작년 서울시는 중국의 신용카드 회사와 협력을 해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카드 소비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서울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의 관광 패턴을 한눈에 알 수 있었는데요. 강북 트라이앵글은 이화여대, 명동, 동대문에 위치한 로드샵에서 의류,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쇼핑하는 코스인데요. 저렴하고 질이 좋은 물건이 많아 실속형 여행자가 즐겨 찾습니다. 강남 트라이앵글형은 압구정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고 청담동에서 명품 쇼핑을 한 후 가로수길에서 식사를 즐기는 럭셔리 코스 위주의 유형입니다. 압구정 신사동에 즐비한 성형외과. 이것도 중국인 관광객의 영향이 큰 지역인데요. 2014년 성형 시술을 받는 전체 외국인 환자 중 중국인이 68.6%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에서 성형 시술을 받는 중국인의 수도 2009년 791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무려 2만 4천여 명으로 3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친절에 성형하러 오는 중국인들 좀 많은 편인가요? 저희는 친절제뿐만이 아니라 성형제도 많이 들어오시는 편이세요. 외국에서 이런 성형하러 왔을 때 뭐 숙소 연계나 이런 것도 있나요, 따로? 바로 옆에 네. 병원 바로 옆에
호텔이라고 바로 옆에 가깝게 있으시거든요. 바로 옆 건물이. 아, 네네. 그렇게 해서 알아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 숙소부터 통역, 간병까지 책임지는 풀옵션 패키지나 성형수술 후 바뀐 얼굴로 출국하기 위한 성형 확인증까지 등장했습니다. 하고 나면 얼굴이 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국할 때 뭐 성형 확인증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것도 진짜 있나요? 만약에 상담하고 이제 수술 결정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수술 경우가 좀 다르시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 같은 거는 아마 안내가 따로 나가시는 부분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관광객들의 취향을 분석할 수 있는데요. 빅데이터상에 나타난 최근 뜨기 시작한 거리, 바로 가로수길입니다. 이것도 중국인 관광객이 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어 간판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왜 가로수길에 오는 걸까요? 有啊，今天这一天的行程就准备在这里，因为我们是半自由行，所以3天的时间，单独在这里面有1天。我说这边跟明洞比，可能逛着比较舒服，因为人比明洞少一点。因为这边还是本国人、韩国本土的人比较多一些，然后卖的商品的等级也不一样。明洞可能是主要是应对外国人嘛，所以化妆品为主。 또 하나의 강남 명소, 바로 강남 메디컬 투어 센터입니다.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한국의 우수한 의료 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언어의 장벽 때문에 쉽게 제공받지 못했던 상담을 제공받고 병원 연계까지 논스톱으로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서비스가 있어 피부 측정과 혈압 측정, 체성분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도 가능한데요. 최근 뷰티 한류의 열풍을 타고 성형을 원하는 중국인 방문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눈, 코 같은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이쪽으로 상담하시는 분들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윤곽이나 가슴 쪽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지현님 코나 얼굴형 쪽으로도 상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선호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픽업 서비스, 숙박 서비스, 의료관광 비자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수술 후에 붓기 케어, 그리고 레이저, 피부 관리, 그리고 통역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가 높은 서비스는 3D 가상 성형인데요. 무조건 유명한 한국의 연예인 얼굴을 따라하기보다 이렇게 자신의 얼굴형에 맞는 성형을 한번 체험해보고 그에 따라 적합한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인기라고 합니다. 你看它这个平均值是30，但是你这边就是我觉得这个地方呢，可以首先让我知道我自己的这个脸型的比例。第二点呢，我在那边测试了一下我的皮肤的状态，所以我觉得这个地方呢，可以给我们提供一个对自己皮肤和对自己脸型的一个基本的认知，挺好的。 首先呢，我觉得最重要的是因为韩国的技术好。第二个原因呢是韩国离中国非常的近。第三个呢，确实是由于韩国的这种很多的歌手、很多的演员在中国都非常有名，而且他们很多都是整形的，所以我觉得这方面，所以越来越多中国人相信韩国的技术，相信韩国的这个整形的水平，所以他们选择来韩国。 과거에는 중국 관광객 하면 깃발을 든 단체 여행객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한 손에는 스마트폰, 한 손에는 슈트케이스를 든 개별 여행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 요우코의 핵심으로 떠오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연령대별 요우코는 20대가 27.3%, 그리고 30대가 22.5%로 20, 30대가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는데요. 과거와 달리 단체 여행보다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중국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한국을 찾는 중국 여행객의 핵심은 바로 자유여행을 오는 20, 30대 여행객인데요. 중국에서는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한 후인 8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를 바링허우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특징은 인터넷이나 블로그로 쉽게 최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22了。21不攻略，就是韩国各大景点哪个有名，然后购物广场，然后他们的折扣信息。我一般看分年龄，然后年龄比较大的来就在景福宫、青瓦台那边，然后我们一般咱更大的就是在明洞、东大门，或者是去那个设计师店那边那个新沙洞林荫道。 이런 사이트가 바로 이들이 한국 여행 정보를 얻는 곳인데요. 꼭 가봐야 할 관광지부터 추천 숙소, 맛집까지 최신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바가지를 씌우는 장소가 있으면 바로 인터넷 리뷰에 오르고 시설 좋고 서비스도 괜찮은 게스트하우스 역시 바로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알려진 관광지보다 인터넷을 이용해 새로운 관광지를 찾아 나선다는데요. 이곳은 서울의 한 밀랍인형 박물관. 실물처럼 정교한 유명인사들의 인형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외국의 유명 인사의 밀랍 인형뿐 아니라 아이돌부터 스포츠 스타까지 다양한 한류 스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어김없이 한류 스타 인형과 사진을 찍는 중국 관광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有一个叫韩游网的，然后它里面有写这边还不错，然后就看了那个就来了。因为在那个网里面介绍说这边有很多韩国明星啊，还有可以买韩国明星的东西的店，所以就来这里看一下。因为这边跟那个清溪川很近，所以我就打算去那边。因为那个之前有在什么电视节目有出现过，我觉得还挺漂亮的，可以去拍一下照。 처음에는 별로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하루에 300명에서 400명 가량의 중국인들이 이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뭐 얼마 전에 진행했던 웨이보의 밤이라든지 그런 식의 큰 SNS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SNS들과 온라인 매거진 혹은 온라인 OTA라 그러죠. 온라인 여행사들 그런 쪽을 통해서라도 많은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정보를 바탕으로 젊은 요우커들은 한류 콘텐츠에 등장한 장소인 가평 뿌티프랑스나 노량진 수산시장 그리고 폐 놀이공원인 용마랜드까지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이 6,800달러 정도라고 하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소득 수준이 3,000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에 이를 때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붐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국가여유국은 2015년 해외여행을 한 중국인의 수가 처음으로 연인원 1억 2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현재 중국은 3년째 가장 많은 해외여행객을 내보낸 국가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중국의 해외여행 붐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하는 중국인들이 아직 전 국민의 7%라는 겁니다. 바꿔 생각하면 인구의 93%가 아직 해외여행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요우커를 대상으로 한 시장은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런 중국 관광객의 방문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의 만족도가 조사 대상 16개국 가운데 14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25.7%, 옆나라 일본의 재방문율이 80%인 것과 비교하면 걱정스러운 수치입니다. 那么你旅游韩国过程中有什么最失望的点？就是有的时候吧，那个我们去购物啥的，有的一些导购员感觉对中国人会有一些歧视，就不算是歧视，会态度不同。有一些出租车司机就是沟通不是很方便。对。觉得就是韩国吃的那个品种太少了。品种太少，你呢？一样。一样啊。 요우커들의 불만사항은 관광자원 부족이 가장 많고 그 외 단조로운 일정,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인데요. 최근 중국 경기 둔화로 요우커 방문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우수한 관광상품 개발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관광이라든가 또 문화예술관광 같은 교육적 가치가 큰 것들, 또 혹은 힐링 가치가 큰 뭐 템플스테이라든가 이런 종교적인 자원 같은 것들을 새롭게 개발해서 해나간다면은 그러한 그 중국인들을 재방문율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여대에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화라는 이름의 중국어 발음이 리파라는 돈을 번다는 뜻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이화여대는 뜻하지 않게 중국 관광객의 명소가 된 케이스인데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렇듯 중국인이 좋아하는 성향을 잘 분석하면 중국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인이 많이 찾는다는 서울의 한 식당. 단체 중국인 관광객들이 관광버스에서 내리는데요. 대체 이 음식점에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을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내부는 그저 평범한 삼겹살 식당으로 보이는데 이곳의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8종류의 양념에 재운 삼겹살인데요. 처음에는 중국인을 겨냥해서 만들어 놓은 이렇게 매장이나 브랜드가 아닌데 숫자 8이라는 의미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고객 수했을 때 거의 80% 정도는 중국 관광객 고객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중국 내 육류 소비량의 약 70%를 돼지고기가 차지할 정도로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중국인. 하지만 우리식으로 불판에 고기를 올려놓고 구워 먹는 삼겹살과 같은 음식은 없다는데요. 그럼에도 이들이 삼겹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엔 숫자 8이 한몫 톡톡히 했습니다. 很好很好非常好会的肯定会的因为我们国内没有挺新鲜的然后吃着也挺舒服很温暖的感觉一种吉祥的意思嘛就是祝生意比较步步高升然后节节向上那种感觉还是挺好的 숫자 8의 중국어 발음은 바인데요. 돈을 벌다, 재산을 모으다는 뜻을 가진 중국어인 파와 발음이 비슷해 자연스럽게 재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은 복을 불러오는 의미를 가진 특정 숫자나 붉은색, 금색 등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성향을 마케팅에 이용하는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63빌딩. 최근 이 건물에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는데요. 바로 골드바입니다. 이곳에 새로 면세점을 열면서 그런 이름이 생겼다는데요. 들어서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금빛과 빨간색으로 만들어둔 장식물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역시 전체적으로 금빛으로 통일감을 살렸습니다. 저희가 63빌딩이라는 딱딱한 표현보다는 많은 중국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금을 빗대어서 좀 더 친숙하고 기억이 잘 될 수 있도록 골드바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요커 분들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70%에서 80%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중국 관광객분들이 방문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중국 방문객들의 만족도 향상과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좋아하는 컬러를 과감하게 적용한 맞춤형 마케팅.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중국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因为我也是第一次来韩国然后觉得这边的装修也非常漂亮然后逛到这里来觉得这里的设施环境都给人感觉非常高大上的感觉非常美非常棒国际范儿有然后空间也非常这个亮度也非常好亮度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관광산업.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은 대한민국 내수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이런 중국인들의 요구를 잘 분석하고 마음으로 환대하면서
이 무궁무진한 시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